네, 반갑습니다. 베이지컬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최근에 굉장히 핫한 페페코인 차트 분석을 하면서 어디에서 매수를 받을 수 있을지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페페 이야기 말고 최근에 너무 핫한 레퍼럴 이야기도 간단하게 하고 싶습니다. 레퍼럴 사태에 관한 한마디. 그래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이게 이제 페페 차트인데, 1시간 봉 차트인데, 원래는 제가 바이낸스 차트로 항상 분석을 했어요. 근데 이게 바이낸스 페페 차트를 보면은 상장한 지 별로 안 돼서 차트가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현재 이 화면은 빙엑스 페페 차트 화면이고요. 원래는 제가 바이낸스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바이낸스 차트로 분석을 해요. 다들 아시겠지만 오늘은 조금 부득이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페페가 밈코인 종류인데 밈코인이 이렇게 갑자기 떡상을 하는 경우가 많지가 않죠. 수백, 수천 가지의 밈코인이 있는데 그 중에 99%는 사실 망하거든요. 소리 소문 없이. 그쵸. 도지, 시바 이 정도가 밈코인 중에서 떡상을 하고 유지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이제 페페도 약간 낄 수 있게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분석을 조금 하자면 얘가 5월 3일부터 해서 이틀 동안 400% 이상 상승을 했죠. 그리고 또다시 최고점부터 거의 마이너스 50% 수준으로 하락을 한 상태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은 한 번에 안 죽거든요. 이렇게 막 한 번에 쭉 내려가지 않습니다. 어디에선가 이렇게 크게 반등을 주는 포인트가 높은 확률로 있어요. 그래서 그 포인트가 저는 어디라고 생각을 하냐면, 자, 뭐 추세선 작도를 했을 때 지금 이런 추세선이 작도가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맞고 이제 약간 반등을 하는 중인데 이 추세선 위치가 거래소마다 다릅니다. 달라서 신뢰도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매매를 했으면 아마도 약간의 수익을 낼 수는 있었겠지만 조금은 무섭다. 이렇게 떨어질까봐. 떨어질 때 얘가 장대 음봉으로 떨어지거든요. 이게 10%짜리 장대 음봉입니다. 무서워요, 이게. 잘못 걸리면. 그래서 무서우니까 제가 매수를 생각하는 포인트는 이 추세선이 아니라 조금 더 아래, 여기 이 구간. 여기 보면은 장대 양봉으로 처음으로 그 전 구간들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크게 상승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구간을 100% 되돌리는 구간이 바로 여기에요. 이 음봉 캔들. 그래서 페페가 이런 자리에 오게 되면은 반등을 해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반등을 해도 얘가 작은 반등보다는 좀 큰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워낙에 화제가 되고 있으니까. 화제가 되고 있는 종목은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면 꽤 크게 반등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포인트를 터치해준다. 그러면 아마도 거의 한 50% 수준의 반등까지도 저는 기대를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가 이제 2050 사토시. 사토시가 아니죠. 네, 사토시가 아니네요. 달러. 0.000000 네, 이렇게 되는 건데 아무튼 저는 이 포인트에서 반등 가능성을 보고 있고요. 이거보다 밑으로 내려온다면 이런 자리도 괜찮습니다. 여기 이렇게 맞고 떨어지고 최종적으로 최저점 찍고 크게 올렸던 구간의 최저점. 그래서 이런 포인트 1839. 이게 사토시는 아니에요. 달러 기준이니까, 테더 기준이니까 사토시는 아닌데 단위가 조금 어렵죠. 0.000001839 달러. 그쵸? 그래서 이 포인트에서 매수를 고려해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온다면. 안 오면은 저는 안 사요. 이런 종목 이상한 자리에서 괜히 샀다가 골로 가기 쉬우니까 굳이 무리할 거 없죠. 산다고 해도 막 고배율 그렇게 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변동성이 큰 종목은
한 3배, 5배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아예 매매를 안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고요. 특히나 이런 종목은 숏 베팅으로는 굉장히 위험해요. 베팅을 하더라도 매수 베팅을 해야지 숏으로는 이런 자리 잘못 걸리면 1배 숏도 다 죽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상승률이 100%가 넘죠. 이러면 1배 숏도 다 죽었다. 뭐 2배 숏, 5배 숏, 10배 숏 이런 애들은 다 이 정도는 다 죽었죠. 당연하게도. 이런 장대 양봉 하나에 다 죽었습니다. 44% 상승했으니까 한 3배 숏까지는 1시간 만에 다 죽었죠. 그래서 이런 종목은 숏 베팅은 유독 위험하다. 그런 말씀 드리고요. 페페의 시총을 보게 되면 얘가 시총 순위 45위까지 올라왔어요. 그 밑에 샌드박스가 있고 에이브, 디센트럴랜드, 세타, 스택스, 테조스 시총이 굉장히 많이 커졌죠. 45위까지. 그래서 아마 금방 얘가 죽지는 않을 거예요. 막 이렇게 계속 무한정으로 떨어지진 않을 거고 한 번 정도 크게 올리는 포인트가 있을 텐데 제 생각에는 여기 자, 이 포인트 혹은 이 포인트 이 두 개의 포인트가 주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이런 포인트까지도 이탈하게 되면은 중요한 포인트를 이탈했으니까 그때부터는 매수를 하기 더 무서워요. 가격은 더 낮아도 매수를 하긴 좀 무섭다. 이렇게 내려오면은 여기에서 매수를 하기 좀 무서워요. 반등을 하면은 이런 데에서 반등을 해야 됩니다. 제 생각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자, 페페 이야기 끝났고 레퍼럴 이야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최근에 레퍼럴 관련해서 말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제가 직접적으로 누군가를 언급할 생각은 없습니다. 특정 누군가를 언급해서 어그로를 끌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런 멘트로 인해서 뭐 조회수를 크게 얻고 싶다 그런 마음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양을 할 생각이고요.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멘트가 있다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공분을 하고 있나, 공분을 샀나 이 사건이 그게 이제 속았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태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속였구나, 시청자들을 속였구나, 그런 마음이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실 누군가의 레퍼럴을 하기가 싫어졌습니다.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던 사람이 나를 속여가지고 뒤에서 이렇게 돈을 벌고 있었다. 그러면 저 같아도 기분이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고배율 조장. 제가 최근에 놀랐던 게 뭐냐면 제가 분석을 할 때 4시간 봉으로 분석을 하고 있었는데 그걸 본 시청자분이 댓글을 남겼어요. 4시간 봉을 보면 너무 위험하지 않나요? 이렇게 댓글을 남기셨더라고요. 4시간 봉을 보면 위험하지 않나요? 저는 그걸 보고 이게 뭐지? 너무 멍했습니다. 4시간 봉이 위험하다라는 말을 저는 처음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의 그 댓글을 남겨주신 분의 취지는 이랬던 거죠. 자기는 이제 고배율 레버리지를 제 추측이지만 최소 20배 이상 쓰는 분인 것 같아요. 20배 이상의 배율을 쓰고 있는데 4시간 봉을 보게 되면 변동이 4시간 봉 하나에 변동이 크니까 너무 위험하지 않냐 이런 뜻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1분 봉 보고 대응을 하는 게 맞지 않냐 이랬던 거죠. 근데 배율이 높으면 그냥 무슨 수를 써도 위험합니다. 잘못된 거죠. 내 배율이 고배율인데 4시간 봉 같은 프레임으로 분석을 하게 되면 위험하지 않냐. 이거부터가 잘못된 사고방식이 이미 박혀 있는 거죠. 그리고 레퍼럴 활동을 하는 분들이 지금까지 너무 고배율 조장을 해온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저는 저배율 트레이더죠. 제가 스스로 설정한 최대 배율은 10배입니다. 이거를 저는 초과하는 법이 없어요. 아무리 많이 해도 10배. 그렇다는 말은 10배 이하로 매매를 한다는 거죠. 아무리 높아도 10배. 이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살아남은 방법이고 저는 청산을 언제 당했는지 기억도 안 나요. 안 당하니까. 손실을 입을 수는 있어도 저는 청산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2018년도에 선물 거래를 처음 했는데 그때는 저도 50배, 오늘은 기분 좋네? 오케이 좋다 77배 한번 가보자, 이렇게 저도 레버리지를 사용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산을 당했어요. 일주일도 안 돼서. 그런 식의 경험이 쌓이면서 저는 레버리지를 점점 낮추게 되더라고요. 저도 선물 처음 할 때 10배 이하로 할 거면 선물을 왜 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결국 살아남기 위해서는 고배율은 힘들다, 그런 생각이 들었죠. 하루 만에, 하루아침에 막 100% 혹은 뭐 200% 이렇게 수익을 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 하루 만에 청산을 당할 수 있는 매매라는 뜻이랑도 똑같아요. 하루 만에 100%를 벌었다? 그럼 하루 만에 잘못 걸리면 청산 당할 수 있다는 거랑도 똑같습니다. 저는 하루 만에 100%못 벌어요. 이렇게 벌었던 적이 없어요. 저는 하루 만에 위험하게 매매하지 않으니까. 대신에 저는 아무리 뒤지게 털려도 청산을 안 당합니다. 그만한 배율을 쓰지 않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장기적으로 살아남기를 원하신다면 고배율은 지양하는 편이 낫다, 그런 말씀 드리고요. 다시 레퍼럴 이야기 잠깐 하자면 제 유튜브 채널에서 요거 나무같이 생긴 거 이거 누르게 되면 저도 이렇게 레퍼럴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너도 결국 똑같은 거 아니야? 우리를 속이던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제 컨텐츠는 공부, 교육 컨텐츠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빙엑스 같은 경우에 수수료 45% 페이백이라고 적혀있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셀퍼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셀퍼럴 같은 경우에 보통 10%거든요. 셀퍼럴 비율이. 그러면 내가 만약에 100달러 어치 거래를 했다, 수수료를 냈다, 그러면 10%, 10달러가 자기 셀퍼럴 그 지갑에 쌓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방금처럼 이렇게 45% 페이백, 이건 뭐냐면 45%가 셀퍼럴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100달러의 수수료를 냈으면 45달러가 내 지갑에 들어온다는 거죠. 제 지갑이 아니라 여러분들 지갑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바이낸스에서, 보통 바이낸스 하는 분들이 셀퍼럴 10% 받고 있거든요. 내가 지금까지 10% 셀퍼를 받고 있었으면 당연히 저는 45% 받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제 링크를 그렇게 설정을 해놨어요. 며칠 전부터. 그래서 이걸 누르게 되면 가입 페이지에서 Your Enjoy 45% 리베이트 이 문구가 나오죠. 보통 이런 문구가 10%, 15%, 많아봤자 20% 적혀 있는 건 여러분들이 보셨을 텐데 45%는 아마 처음 보실 겁니다. 굉장히 파격적인 조건인 거죠. 제가 그렇게 설정을 해놨어요. 여러분들 셀퍼럴 이거 받으시라고. 물론 저한테도 수수료가 약간 떨어지긴 해요, 솔직하게. 그런데 그 비율이 굉장히 낮아요. 굉장히 낮고 여러분들이 받는 비율을 최대한으로 설정을 해놓은 게 45%인 겁니다. 특히나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되는 게 셀퍼럴 대행 업체 같은 곳에서 홍보를 하는 게 90%를 돌려주겠다 혹은 뭐 100%를 돌려주겠다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더라고요. 이거 가짜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원래 셀퍼럴이 10%인데 10%의 90%를 돌려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셀퍼럴 대행 업체에서 홍보하고 있는 방식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90%가 아니라 9%인 거죠. 10%의 90%니까 9%. 이거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제 거는 근데 45%, 이거는 실제로 45%인 거예요. 이거는 9%인 거고 90%인 척 말을 하지만 이거에 속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무리 하겠습니다. 저한테도 조금 좋은 거지만 결국에 여러분들 리베이트 받아가시라고 이렇게 영상을 찍은 거예요. 수수료 정산은 새벽 2시에서 3시 사이에 일괄적으로 되니까 그때 지갑으로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셀퍼럴 같은 경우에 원래 다른 거래소 셀퍼럴 하려면 계정이 2계정이 필요했어요.
본캐 그리고 셀퍼럴 계정 그렇게 두 개가 필요했는데 제 거는 그냥 계정 하나만 가입하면은 바로 45% 셀퍼럴 적용이 되는 거니까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말씀드리면서 영상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하자면 이렇게 트레이딩 대회를 하고 있는데 제 링크 가입자 분들은 트레이딩 대회도 자동적으로 참가가 됩니다. 근데 이건 제 단독 대회가 아니에요. 제가 단독 대회를 열 만큼 사이즈가 큰 인플루언서는 아니기 때문에 단독 대회는 아니고 인플루언서들끼리 뭉쳐가지고 대회를 여는 거니까 이것들도 매매를 하는 김에 참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영상 정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